동네의 한 구석마다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책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을 잠시나마 보살펴주는 독립서점. 우리는 이곳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모책방은 이제 화성에 있는 독립서점이에요. 화성에 있는 독립서점이 많지는 않은데 모모책방도 그 몇 개 안 되는 독립서점 중에 한 곳이고, 안산에서 2년 정도 있다가 화성으로 와서 지금 4년 차 운영 중인 독립서점입니다. 왜 이제 엄마들이 다 자식 이름으로 막 슈퍼 이름도 짓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식 같은 우리 모모를 이름으로 매장 이름을 지어야겠다, 모모책방이라고 했고, 또 제가 굉장히 힘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고양이 모모가 저한테 곁에 있어주면서 항상 위로가 되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방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곁에 항상 있어주는, 뭐 말을 걸거나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책방 이름을 모모라 지었어요. 모모 책방의 서재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독립서점은 그런 대형 서점과 다르게 좀 작가만의 좀 색깔이 있는 그런 작은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나 동네 주민이 쓴 책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본의 논리로만 배치되는 책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의 그런 구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대안으로는 독립서점이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다루어져야지 맞지 않나? 그리고 몇몇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출판 시장을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도 동일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꼭 그런 비용이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일한 공간에 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차적으로는 책방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급을 나눠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모책방이나 이런 작은 서점들은 아주 평등하게 어떻게 말하면 평등한 구조로 책이 놓여집니다. 등단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꼭 자기가 어디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책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독립출판 문화가 활성화됐고, 그것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독립서점의 개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독립서점의 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모호해진 요즘, 책방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또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개인도 좋지만 그것보다 좀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험을 소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대형 서점에 없는 그런 연결이 독립서점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를 찾는 책과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공간, 모모책방,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시면은 내가 찾는 책은 없어도 나를 찾고 있는 책 한 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꼭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책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근처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이 길이 너무 아까웠어요. 편리성으로만 되다 보니까 요 앞에 자연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길이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뭐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저는 최형진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부르기로는 그냥 책사장이라고 보통 불려지고 있고, 네, 여기서 보통 책사장 이름처럼 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꽃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직업은 플로리스트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갑자기 또 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정체성이 모호하긴 한데 책사장이랑 같이 생활관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업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기억은 제가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분 자꾸 자기가 지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안 지은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생활관이란 건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이제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생활이 되는 공간? 공동 공간이 약간 생활관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생활에 밀접한, 항상 변하면서 내가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그게 생활관 아닐까? 관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책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 위탁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로웨이스트 같은 그런 물건들 또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음료, 다양한 것을 팔고 있는 상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로컬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 클럽, 그 다음에 무슨 공연,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에 와서는 내 거실처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되게 내가 집에 갖지 못하는 큰 서재 겸 거실을 만들어 주겠다. 가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처음 컨셉이었어요. 초반에는 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라는 그런 제스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좋아하셨죠? 내가 이 동네에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으면은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이 있지? 그게 큰 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역할을 너무나 찾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짐작하고는 있어요. 뭐 공간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공간 클럽, 뭐 비건에 관심 있는 사람에서 비건 클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다양하게 좀 소비가 됐으면 좋겠는, 내가 뭐 관심 있는 거 여기서 한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워크숍 하고 약간 그런, 예,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손님과 그냥 어디 가게 사장, 그 관계랑은 조금 다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 하신 작가님들을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계가 차츰차츰 쌓이는 순간을 쭉 보면,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그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계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조금은 더 적극적이어도 되지 않나? 그냥 조그마한 사람들하고 몇몇 모여가지고 계속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냥 생활형 아티스트? 그런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우리는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우리는 공간을 내어줄게.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까 그 처음이 생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모두가 다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을 때 그 누군가에게 처음이 생활관이라는 걸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공간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곳,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곳. 마을상점 생활관의 사장님들은 누군가의 처음이 시작될 소중한 공간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처음에 벅찬 꿈을 이루어내고 있는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위로의 글을 쓰고 싶다는 20대의 작가들. 수족관 출판사의 특별한 책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과 19학번 정서진이고 팀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약간 팀원들 거의 전부 다 약간 좀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고통스럽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더 감각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다가 그럼 축축함이라는 말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향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해서 축축함을 테마로 잡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출판사 이름을 어떻게 담아낼까 하다가 수족관이 축축하니까 수족관을 하자라고 해서 수족관 출판사가 되었고, 근데 이제 뭔가 저희만의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 한자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수족관이 원래 이제 물수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저희는 손수, 발족, 널관 이렇게 해서 수족, 손과 발이 죽은 사람이 있는 관에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넣고 싶어서 수족관은 한자를 새롭게 저희가 써서 책 이제 속지에도 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추측함이 한복판에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누구보다 더 진솔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거는 뭐 출판사의 검열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필터를 거치지 않아서 좀 더 자유롭고 날 것의 느낌이 드는 추측함을 이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교감을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가 쓴 글이 실린 책을 선물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문단 내 등단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절이나 연인들은 제자리에서 저를 오래 기다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책을 내야겠다 마음먹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설 한 편이랑 에세이 2편을 씌웠는데, 소설은 제목이 소설이에요. 작을소에 눈설자를 써가지고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고, 소설은 책이 실제로 나오면 엄청 뿌듯할 것 같아서 학교 다니면서 진짜 엄청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아니면 위로가 되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책을 읽을 때만큼은 마치 소리내어 우는 것 같은 그런 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쉼없이 일하고 쉼없이 생활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이런 사회에서 뭔가 핍박받다 보니까 좀 그런 여유 틈, 쉴 틈을 찾고자 해서 그런 키워드를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찾아낸 사랑의 대체어가 숨이 트인다는 말이거든요. 희망차고 밝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고 슬픈 그런 문장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민의 흔적과 사람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푸르른 심해를 닮은 이들이 펼쳐내어줄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숱한 퇴고를 거치며 오랜 노고의 시간을 견뎌낸 수족관 출판사의 글은 마침내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위치한 낱낱 책방이라는 독립서점의 한켠에는 당신이 살던 심해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수족관 출판사라고 하시면서 서점에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출판과 창업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독립출판물까지 제작을 한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 입고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요. 그 수족관 출판사 및 다른 분들도 이렇게 출판사를 각각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입고할 때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각각의 독립 제작물들을 총 12종을 저희 낱낱 책방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성숙한 작가가 된 학생들의 이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기대되어 입고를 결정하셨다는 사장님. 우리는 낱낱 책방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장님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일까요? 서점을 오픈하기 전에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독자였고요. 원래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고 싶은 관심이 좀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에게도 주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언젠가 내가 차곡차곡 책을 구매하다 보면 그런 쌓여진 책으로 뭔가 할머니가 됐을 때쯤에 뭔가 나만의 서재를 공유를 한다던가 공개를 하는 그런 꿈만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안산시에서 청년몰을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청년 상인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고,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낱낱 책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8살 된 아이인데 1살 때부터 그 인형을 그냥 자기가 낱나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 인형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러면 책방 이름을 낱낱 책방이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책을 많이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한 권을 읽더라도 뭔가 그냥 어디든지 뭐 여행지에서도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데리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애착책을 만나는 곳, 우리 서점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방 이름을 낱낱 책방이라고 지었고요. 제가 그냥 정자로 낱낱 책방이라고 써주고 보고 써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레파스로 따라서 써준 게 지금 낱낱 책방 간판에 있는 그 폰트예요. 뭔가 진짜로 책방 주인이 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책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 있을 때도 너무 좋고, 그 느낌이 아직까지 되게 벅찬 느낌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멈추는 것보다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도전하고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힘든 순간이 오거나 이 책방을 떠나고 다른 일들로 약간 휩쓸려가는 그런 때에 이게 붙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몰입했던 적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용기를 내보자. 불안해도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향한 사장님의 애정이 가득 느껴졌던 낱낱 책방. 이곳은 사장님에게 꿈과 도전의 공간이었습니다. 독립서점은 오늘도 작가와 독자의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펼쳐볼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책이 나왔어요.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첫 책인데. 그래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되게 뿌듯해했던 것 같습니다. 등단을 해서 글을 계속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투고도 하겠지만 독립출판을 계속 시도해볼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기성 출판 외에도 이렇게 각자 소량으로도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독립 출판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표지만 봐도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학생분들의 작품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궁금한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